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10회 미니 모의고사 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굉장히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여기 등호 두 개 있으니까 는 K라고 해서 식을 풀어나가는 거죠. 문자 하나를 새롭게 잡는다는 건 부담스럽지만 식을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식의 가지수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K라고 놓으면 자, A는 2의 K승 1번씩, 그 다음에 B는 A의 2분의 K승 2번씩, 그 다음에 256은 B의 4분의 K승 3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번과 1과 2에서 B는 A가 2의 K승이니까 2분의 K니까 2의 2분의 K의 제곱승, 이거 4번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4번식에서 B의 4분의 K승은 2의 2분의 K의 제곱에 4분의 K승이니까 2의 8분의 K의 3승입니다. 따라서 4와 3에서 2의 4분의 B의 4분의 K승이 2의 8분의 K의 3승, 이게 256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2의 8분의 K의 3승이 256이 얼마죠? 2의 8승입니다. 2의 8승이니까 계산해보면 8분의 K의 3승은 8이니까 K는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개의 수화를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K, 3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M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M승이 1일 확률은 P입니다. 그 다음에 9P의 값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K하고 M이 변하니까 굉장히 전형적으로 어떤 거예요? K하고 M 두 개가 있으니까 KM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겁니다. 전형적인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도 바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K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K가 2고 M이 0일 때가 조건에 만족합니다. 또는 K는 1이고 M도 1일 때도 조건에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K가 0이고 M이 0일 때도 조건에 만족하고요. 동시에 K가 0이고 M이 2일 때도 조건에 만족합니다. 예, 또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K가 한 개의 수에 두 번 던지는 짝수의 눈이 두 번 나옵니다. 짝수의 눈이 두 번 나오니까 두 번 중에서 두 번 다 짝수가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오고 나오는 횟수, 한 개의 수를 두 번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K,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짝수의 눈이 두 번 나오고요. 3의 배수의 눈이 하나도 안 나와요. 3의 배수 눈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끝나네요. 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 짝수의 눈이 한 번, 3의 눈이 한 번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두 번 중에 한 번은 짝수의 눈이 나오고요. 두 번 중에 한 번은 짝수의 눈이 나오고 두 번 중에 한 번은 6의 눈이 나옵니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하고 3의 눈이 나오는 게 서로 배반이니까
한 번은 짝수의 눈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고 또는 3의 배수 3의 눈이 나오고 한 번은 3의 눈이 나오고 짝수의 눈이 나오고 그래서 답은 6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짝수의 눈도 안 나오고 3도 안 나옵니다. 짝수도 아니고 3도 아니면 1, 5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얘는 1 또는 5 중 하나가 두 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1 또는 5 중에 하나 3분의 1, 6분의 2니까 두 번째도 3분의 1. 그래서 얼마가 돼요? 9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오고 3이 두 번 나옵니다. 짝수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오고 3이 첫 번째도 3이 나오고 두 번째도 3이 나옵니다. 그러면 36분의 1입니다. 자, 서로 다 배반 사건이니까 뭐 교집합 같은 거 고민할 필요 없고요. 이거 쭉 더하면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은 따라서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36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그냥 전형적입니다. 상황을 나타내고 이 상황을 해석하는 거죠. 얘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짝수가 2, 4, 6이니까 짝수가 두 번 나오는데 3은 안 나와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짝수가 한 번 나오고 3이 한 번 나오는데 짝수하고 3은 서로 뭐 교집합분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뭐 이렇게 하나하나 케이스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그 경우에 맞는 상황에 맞추어서 확률을 계산하고 하는 전형적인 아주 기본적인 확률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인데요.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날로 풀려고 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날로 풀려고 주진 않았을 것 같고요. 자, 이거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의 수직이고 P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을 Q라고 하자. 쫓아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P를 지나고 x축과 이루는 가격가 6분의 파인 직선의 y절편을 r이라고 하자. 점 P를 지나고 x축과 이루는 각이 6분의 파인 직선의 y절편을 r이라고 할 때 정삼각형이 됩니다. 다음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얘기를 진행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은 자, 그러면은 P에서 이게 정삼각형이 된다. 접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접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거고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PQ 삼각형 PQR이 여기서부터 우리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PQR이 정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에서 PQR이 정삼각형이 된다는 얘기는 각도가 얼마란 얘기예요? 각도가 60도란 얘기죠.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입니다. 그럼 여기가 60도면 넓게 보면 30도니까 어때요?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은 60도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맞겠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 주어진 조건, 정삼각형이라는 조건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정삼각형이니까 60도고 그러니까 쭉 연결됐을 때 여기가
30도이니까 여기가 60도입니다. 즉 점 P에서 y는 fx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3분의 파이 60도 루트 3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따라서 f'x를 해보면 f'x를 해보면 계산 여러분들이 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f'x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루트 3 2t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요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루트 3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요게 루트 3이면 뭐 당연히 t는 2겠죠. 따라서 P점의 좌표는 2, 루트 3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P점의 좌표가 루트 3이에요. 이쪽에다가 이 조건 가지고 따로 그림을 한 번만 그려볼까요? 이쪽에다 따로 한 번만 그림을 그려보면 Y축, X축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P점인데 2, 루트 3이래요. 요 점에서 이렇게 접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가 되는 거고 요 점에서 이렇게 90도가 되게 이렇게 그어졌을 때 여기가 Q가 되는 거고 요 점에서 이렇게 30도가 되게 했을 때 여기가 R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가요? 주어진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인데 높이가 얼마인 정삼각형이 되겠어요? 높이가 2인 정삼각형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한 변이 A인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높이가 2예요. 높이가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높이가 2가 되니까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요 길이가. 그럼 여기는 루트 3분의 4가 되겠네요.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정삼각형이 높이가 2인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분의 4인 한 변의 루트 3분의 4인 한 변씩을 갖습니다.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분의 4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의 제곱 루트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나요? 루트 3분의 4 이렇게 되니까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오히려 평면 도형이나 도형 사이의 관계를 잘 못 찾으면 의외로 까다롭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한 번만 더요. 얘가 정삼각형이다. 이 정삼각형이 갖는 특징들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거죠. 정삼각형이니까 요게 정삼각형이라고 준 거니까 요 각이 60도고 요 각도 60도고 요 각도 60도라고 준 거예요. 그럼 멀리 보면
이 각이 30도니까 여기에 접선의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접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다. 이게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제일 포인트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분해서 하는 건 여러분 중간 과정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점을 찾습니다. 접점을 찾은 다음에 뭐 일사천리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죠. 네, 그래도 한번 여유롭게 평면 도형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연습을 하기에 괜찮은 문제니까 꼭 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정규분포 문제입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문제를 훑어볼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A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꼭지 제품 A의 무게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제품 A의 무게, 그 다음에 제품 B의 무게는 또 다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또 다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여기에서 나중에 어떤 작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표준 편차가 달라요. 더 정확하게는 표준 편차가 제품 B의 표준 편차가 더 커요. 제품 B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는 건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게 A라면, 이렇게 되는 게 A의 정규분포라면, A의 제품 무게의 정규분포라면 B의 제품의 정규분포는 평균도 더 크고 표준 편차도 더 커요. 표준 편차가 더 크다는 얘기는 더 완만하다는 얘기죠. 이게 B의 정규분포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주세요. 이 공장 생산은 A와 B에서 임의로 제품 한 개를 선택할 때 선택한 제품 A의 무게가 선택한 제품 A의 무게가 K 이상일 확률과 선택한 제품 B의 무게가 K 이하일 확률이 같습니다. n분의 K 값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그냥 하면은 되겠죠. 예, 기본적인 정규분포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A 제품을 뽑았을 때 K 이상이 되는 경우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무게를 다시 쓸까요? 제품 A의 무게를 이렇게 할게요. 무게를 X라고 하고요. 정규분포 M2의 제곱을 따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A의 무게가 K 이상이 될 확률입니다. K 이상이 될 확률은 표준 정규분포 별량으로 바꾸고요. 표준 편차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요? 이제 파란색으로 제품 B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B의 제품의 무게를 Y라는 별량으로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2M 표준 편차 5의 제곱을 따릅니다. 자, Y가 K 이상이 될 확률입니다. 이때는 Z 표준 편차 분의 5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2M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되겠습니까? 아, 이거는 이하네요. 쏘리. 이쪽은 이렇게 고칠까요? 이하. 자, 항상 그 앞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표준화 시킨 다음에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간단하게라도 그리는 게 좋아요. Z가 되겠죠?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진 X하고 Y인데 똑같은 Z의 분포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0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에 하나 이쪽하고 이쪽하고 넓이가 같다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가 2분의 K-M이라면 요 값이라면 어때요? 요쪽이 뭐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쪽이 2분의5분의 K-2M일 거고 반대로 얘가 요쪽에 있다면 즉 요쪽에 2분의 K-M이 있어서 뭐 이것 이상이다 이렇게 됐다면 넓이가 똑같으려면 요 값은 요쯤에 있어서
요쯤에 있어서 5분의 k-2m은 요쯤에서 이렇게 돼서 파란색과 빨간색의 넓이가 똑같이 나오겠죠. 즉 두 개의 확률이 1과 2가 똑같으려면 1과 2가 같은 값이려면 같은 값이려면 2분의 k-m이 5분의 k-2m과 같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5k-5m은 2k-4m 이렇게 되겠고요.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되게 헷갈리네요.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입니다. 네, 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상하게 했어요.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10k씩을 곱하면 10씩 곱하면 5k-5m 플러스 2k-4m은 0 이렇게 돼서 7k는 9m이 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m분의 k니까 m분의 k는 7분의 9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표준 정규 분포에 관한 문제이고요. 부등호 방향 때문에 얘가 어디 써야 되는지도 요 그림으로 예를 들어보면 두 개의 합이 요 두 개의 위치의 값의 합이 0이 되면 조건에 만족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2항 정리 문제입니다. 2항 정리 문제이니까 2항 정리 한 번만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식을 써보면 A 더하기 B의 n승에서 2항 계수의 일반항은 n 컨비네이셔널 시그마 n 컨비네이셔널 A의 R승, B의 n-R승이고 여기 시그마 R은 0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되는 게 2항 정리의 기본식이죠. 2항 정리의 기본식입니다. 그래 그 중에서 이제 요걸 2항 계수의 일반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문제이고요. 자, 문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진행해 보면 자, 여기에서 이거의 개수를 A라고 하자. 요만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요. 네, 여기서 A는 n 컨비네이션 n-1 곱하기 2의 1승 이렇게 되겠죠. 즉 그래서 얼마요? 2n 이렇게 식 1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xn-의 개수를 b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b라고 하자. 요만큼에서 b는 뒤에 있는 항에 여기 한번 다시 적어 볼게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n-2 여기에서 x의 n-1승의 개수 하면 요 식에서 x의 n-1승의 개수 곱하기 요거랑 곱해지죠. 곱하기 2 해서 요렇게 요거 더하기 요 식에서 x의 n-2승 이것의 개수 곱하기 1 뭐 요거는 요거랑 곱해지겠죠. 요거 그래서 이놈 플러스 이놈 이렇게 하면 b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맞죠? 자, 그럼 b는 결론을 내보면 앞쪽에 요식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식에
이 식의 n-2승의 개수입니다. n-2승은 n- 컨비네이션 n-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저 뒤쪽에 있는 1. 요 1은 앞쪽에 있는 가로의 x항의 개수입니다. 여기에다가 더하기 요거의 x의 n-1승의 개수, x의 n-1승의 개수 여기에다 곱하기 요쪽에 있는 2 이렇게 할 거예요. n-1승의 개수는 n-1 컨비네이션 n-1 곱하기 요거 곱하기 앞쪽에 있는 2가 되겠죠. 2가 돼서 요거 계산하면 3n 마이너스 3n이네요.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이게 두 번째 식이라고 하면 a 더하기 b가 5이다.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어주세요. 자, 이건 뭐 기본적인 이항 정리를 한번 확인하자는 얘기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요 두 번째 모양에서 b를 찾아내는 과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요것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수능 완성이다. 수능 특강에 나오는 문제를 변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특강 삼각함수의 활용 예제 1번인가요? 대표 예제 1번 문제랑 유사한 문항입니다. 그래도 연습이 안 된 채 만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필요한 평면 도형의 성질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참고해서 한 번만 써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AB가 지름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름의 원주각은 90도가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연결을 해도 얘가 90도가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해도 얘는 90도가 돼요. 그래서 지름의 원주각은 90도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한테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어요. A, B, C 이렇게 됐을 때 세점 ABC는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매저번으로 갖는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아니면 세점 이렇게 됐을 때 세점 ABC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주 위에 있다. 라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그림이 얘를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완전히 원처럼 보이죠?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주 위에 있다라는 걸 능동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요 문제를 풀 때 중요하고요. 나중에라도 예전에 이제 그 벡터가 시험 범위였을 때는 완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직각이 나와 그러면 원이나 공간에서는 구를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풀이 전략을 같이 나누기도 했었어요. 자, 이 문제도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가 정리한 이 내용이 정말 쓰일 만한 문제인지 쓰인다면 내가 정말 어디에 쓰여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AB가 7이고요. AB가 7이고 그 다음에 BC가 8입니다. BC가 8이고 CA가 6이에요. 그 다음에 AP가 얼마래요? AP가 6이래요.
이렇게 여기래요. 선분 A배 내린 Q 그 다음에 R인데 우리한테 지금 질문하는 게 뭘 질문하냐면 QR의 길이를 질문하네요. QR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질문해요. QR의 길이. QR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여기가 직각이죠.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주 위에 AQP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도 뭐예요? 이렇게 해도 여기가 직각이죠. 얘도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주 위에 APR이 있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빗변을 공유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네 점이 네 점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원주 위에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이렇게도 확인해 볼까요? 일단 그렇게 안 봤어요. 그렇게 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90도고 이게 90도예요.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죠. 여기 두 각이 180도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180도겠죠. 어때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역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180도면 틀림없이 얘는 어떤 원의 원주 위에 이 네 개의 사각형의 네 꼭지점이 반드시 동일한 원주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요 문제에만 집중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어디 갔어요?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주 위에 뭐가 PQR이 모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AP를 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이 부분은 좀 겹쳐서 그래서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A, P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Q가 있고요. R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는 지름이 6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원하는 게 이 길이가 얼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각만 알면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사인 A분의 L, PQ는 2R,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요? 사인 A만 구하면 돼요. 이게 아까 그 3번 문제에서 그랬지만 어떤 각의 상태나 변의 상태를 아주 좁게 해서 미세하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널찍이 한 걸음 물러서서 봐서 넓게 멀리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자, 얘 한 번만 볼까요? 우리는 지금 sin A가 필요한데요. 얘를 한 번만 그려보면 실제로 A는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연결한 여기 B가 있고 쭉 연결한 여기 C가 있고 이렇게 쭉 연결한 R이 있어서 원래는 이렇게 B, C 이렇게 해서 이 길이가 7, 이 길이가 8, 그 다음에 이 길이가 6으로 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코사인 A로 구하면 사인 A도 구할 수 있죠. 예, 그렇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A를 구하면 2 곱하기 6 곱하기 7분의 7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렇게 하면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이기 때문에 A는 예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sin A는 어떤 계산을 하셔도 좋습니다. 4분의 루트 15 이렇게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우리 1학기 때 수업 같이 했으면은 이 얘기들은 삼각함수를 같이 공부했었으면 우리 수능 특강을 보기 위해서는 참 많이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때 상황을 떠올리시든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평면 도형 문제치고는 기본적이고 좋은 문제고 연습이 된 사람은 쉽게 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꽤 까다롭게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좀 잘 확인해 두시고, 그 대신 이런 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자면 이 삼각형을 이렇게 넓게 봐서 가게 1을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좁게 봐서 가게 1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느낌이나 이런 시선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인데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공차가 D1, D2인 두 등차 수열 AN, B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각각 SN, TN이라고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요거 이전에 미니 모의고사에서도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에 한 번만 더 이 얘기를 적용해 보면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SN은 2분의 공차 n의 제곱 플러스 kn, 이렇게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이 되는데, 물론 이쪽의 값들도 뭐 a나 d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2차항의 개수 정도는 2분의 공차가 2차항의 개수로 쓰인다,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요걸 기반으로 해. 그리고 상수항은 없습니다. 상수항은 0이라는 거, 요거까지 확인해 두시면 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SN 여기 밝혀진 요 얘기 가지고 SNTN을 찾아보면 SN은 2분의 D1 n의 제곱 플러스 P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N은 2분의 D2 n의 제곱 플러스 QN이 됩니다. 뭐 PQ는 뭐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SN은 뭐일 수 있냐면 2분의 D1 n-1 이거나 또는 2분의 D1 n 플러스 3 요렇게밖에 안 돼요. 이때 TN은 2분의 D2 n 플러스 3이겠고요. 이때 TN은 2분의 D2 n n-1. 사실은 요렇게밖에는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SN이 요거면 TN은 요거다. 이렇게 세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차식이 n의 제곱과 n-1 n 플러스 3 요렇게 나누어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잖아요. 등차수열의 합으로 가질 수 없는 항이라고요. 2차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만약에 갖는다면 이런 식으로 세트를 가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문제가 보기보다 훨씬 잘 풀립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부터 요 사실을 가지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은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4입니다. AN은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4니까 바로 SN이 구해져요. 공차가 2니까 n의 제곱, 첫째 항이 4니까 3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n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바로 세트가 이쪽 적용하면 세트가 구해지죠. 그러면 tn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n n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면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D2는 공차가 6이고 첫째 항은 0인 거죠. 따라서 B에는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니까 6n-6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 되겠죠. 어떻게 하는 줄 알겠죠? 지금은 여러분 이거 이 하나하나 대입해서 찾은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이 이런 성질이 있다.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주어진 조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푸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뭐 A1, A2, A3 구하면서 정말 근성이 있게 B를 찾아가세요. 그래도 되는데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 그런 식으로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니은번 하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니은번에 D1, D2는 12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번 D1, D2는 12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D1, D2는 12입니까? 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 부분을 그래요. 여기서 가져올게요. 요 부분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요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면 자, SN 곱하기 TN은 모든 경우에 4분의 D1, D2, N, N-1, N, N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4분의 D1, D2는 얼마가 되겠어요? 문제에서 얼마? 3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언제나 D1 곱하기 D2는 얼마가 돼요? 12라는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니은도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자, 디귿번에서는 A1이 0이면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K의 값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 K. 그럼 A1이 0이라는 건 디귿번은 위의 조건에서 위의 조건에서 A1이 0이라는 건 SN이 2분의 D1 n-1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A1이 0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Tn은 어떤 식이 되냐면 2분의 D2 n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BN이 K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냐라고 질문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K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냐라고 질문하는 거. 자, BN이 K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냐라고 질문한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BN의 공차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공차가 K이고 첫째 항이 2K, 즉 첫째 항이 공차의 2배가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BN의 첫 항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D2가 되니까 어때요? 딱 조건을 만족시키죠. 첫째 항이 2D잖아요. 얘 공차 D잖아요. 그러니까 D2잖아요. 따라서 요런 조건을
요런 조건에 만족하는 BN이 바로 찾기죠. 네, 그래서 D굿도 맞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 문제는 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푼 거고요. 가능하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요런 등차 수열 합이 가는 어떤 식의 모양, 꼴의 특징 이런 걸 이용하셔서 푸는 게 좋겠습니다. 디귿번 같은 경우는 좀 낯설 수 있는데 디귿번에서 BN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요런 의미인 등차 수열이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다 라고 여러분이 상황을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등비급수 도형 문제인데요. 등비급수 도형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째 항을 일단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항은 이렇게 약속한 대로, 자, 한 번만 표현을 읽어볼까요? 자, 6인 정삼각형 ABC에서 내접하는 원O안과 원O안에 내접하고 각변이 삼각형 ABC의 세 변과 평행한 삼각형 A1, A1, B1, C1을 그립니다. 세 변 이거에 내린 수선의 발을 그림과 찍어라고 할 때 내부와 이렇게 해서 그려집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는 되셨죠? 네, 상황에 대한 이해는 되셨죠? O1에 잠시만요. O1과 O1에 내접하고 그러면 일단 먼저 다른 거 다 떠나서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찾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6입니다. 그럼 여기는 A, B,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O1이라고 할게요. 중심을 그냥 편의상 O1은 원의 이름인데 어쨌든 O1이라고 할게요. 중심. 자, 그러면 얘 반지름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반지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할 테니까 어떤가요?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R이잖아요. 여기는 3이잖아요. 여기는 30도죠. 따라서 3분의 R이 탄젠트 30도입니다.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R은 루트 3입니다. 그러면 R이 루트 3일 때 루트 3인 원에 반지름 루트 3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여기 반지름 O1 중심이라고 하고요. 반지름 루트 3인데 내접하는 반지름 루트 3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루트 3일 거고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2분의 L이라고 할까요? 전체 길이를 L, 한 변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30도가 되니까 루트 3분의 2분의 L 루트 3분의 2분의 L이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L은 2분의 3이니까 L은 3이 되나요? 예,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6이고 얘는 3이니까 볼 것도 없죠. 따라서 여기에서 뭘 찾아요? 공비는 넓이들에 대한 얘기니까 제곱비죠. 제곱비니까 공비는 4분의 1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됐죠? 네, 그러면 첫째 항만 찾으면 됩니다. 첫째 항만 찾으면 되니까 첫째 항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따로 찾을게요. 첫째 항은 이제 첫째 항을 찾아야 되는데요. 첫째 항은 이렇게
자, 첫째 항을 찾기 위해서요. 요 얘기를 먼저 합시다. 요 얘기를 먼저 하면 요 얘기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얼마였죠? 반지름이 루트 3 반지름 루트 3이고요. 여기가 3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루트 3이면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죠? 중심각 네, 여기 루트 3이면 루트 3이면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가 되겠죠. 30도니까 3분의 2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구할 생각이에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활골의 넓이를 빼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여기 편의상 첫째 항 구하려고 이쪽에서 PQRS라고 제가 잡을게요. PQRS라고 잡으면 자, 사각형 직사각형 PQRS의 넓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요 한 면의 길이는 뭐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요. 이제 높이만 알면 되는데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60도니까 요건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반지름 루트 3이었으니까. 따라서 넓이는 가로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래서 2분의 3 루트 3이 우리 그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PQR의 넓이. 자, 그 다음에 활골의 넓이입니다. 활골의 넓이는 이거는 부채꼴 여기를 O라고 했으니까 OQR이죠. 부채꼴 OQR에서 빼기 삼각형 OQR을 빼서 활골의 넓이를 구합니다. 활골의 넓이는 부채꼴 OQR은 2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세타 3분의 2파이니까 파이가 되겠고요. 빼기 삼각형 PQR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파이 마이너스 얼마가 되나요? 4분의 3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문제에서의 첫째 항은 자, 그림이 세 군데 있죠. 제가 지금 하나만 그리는 3 곱하기 사각형의 넓이가 2분의 3 루트 3이고요. 빼기 활골의 넓이가 파이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첫째 항 구했고 여기 첫째 항 구했고 여기 첫째 항 구했고 여기서 공비 구했으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겠죠? 자, 9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에서 라지 fx는 문제는 뭐 천천히 읽어봐야 되겠지만 윗끝 아래끝 똑같게 되는 x의 값에서 0,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하면 f'x는 k-fx. 그래서 이거 2번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 안에서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질문하는데 제한 변역도 없고 구간의 끝점도 아니에요. 구간이 잡혀 있지도 않은데 미분 가능한 함수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f 프라임 알파가 무조건 0이라는 거죠.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다는 거고, 그런데 더 이제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x는 알파에서 fx가 극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f 프라임 알파는, 자, 2번식에서 f 프라임 알파는 k-f 알파는 0입니다. 즉 f 알파는 k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y는 fx와 y는 k의 교점에 x 좌표가 알파이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만 강조하지만 무조건 다 알파라는 조건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알파라는 조건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요 값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변하게 되는 그 경계에 있는 알파라고 규정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점이 여러 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fx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 fx에 대한 상황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데, 얘에서 그냥 이게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대값이잖아요. 최대값. 그러니까 뭐예요? 요렇게 경계에 있는 알파를 골라야 돼요. 알파가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fx의 그래프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하고자 스몰 fx의 그래프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2 ln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인데 당연히 진수 조건 때문에 x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f 프라임 x는 x분의 2 플러스 2x 이렇게 되네요. 괜찮죠? x분의 2 플러스 2x. 그러면 당연히 0보다 크죠. 따라서 fx는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즉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우리의 fx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y는 k가 이렇게 있고 이 교점이 알파가 되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문제에서 알파를 gk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fgk가 k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요만큼 상황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요를 좀 올라갈까요, 우리? 이렇게. 네. 요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적어서 다시 쭉 풀어서 내려가 볼게요. 거기에서 얻은 게 뭐냐면 알파는 gk이다. 이거 3번식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f 알파는 그러면 fgk가 되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k가 된다. 4번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결과식을 가볼까요? 인테그랄 f2 그 다음에 f5 그 다음에 1 플러스 gk의 제곱분의 gk의
3승 곱하기 dk입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별표를 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여기에서 자, gk가 알파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알파하고 fx예요. gx에 대한 정보, gx를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k에 대한 함수를 알파에 대한 함수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가 f2이면 f2일 때 알파는 당연히 2가 되겠죠. 어디서라고 생각? 4번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k가 f5면 그때 알파는 5예요. 그래서 구간은 2하고 5 사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gk는 알파입니다. 여기는 3번식에서 gk는 알파고요. 그 다음에 dk가 구해져야 되는데요. 4번식에서 f 알파가 k니까요. 양변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에 대해서 미분할까요? f 프라임 알파는 dk d 알파 따라서 dk는 f 프라임 알파 d 알파 이렇게 나타나지죠. 여기서 여러분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 되게 이게 헷갈려요 하는 지점이 저는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냐면 K가 변수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렇게 진행할 때 K는 그냥 봐봐요. 여기도 상수함수를 그렸잖아요. 상수함수. 이건 X에 대한 함수에서 이건 철저하게 X에 대한 함수예요. 그 자리에서 K는 상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를 넘어오는 순간 GK, 이제 K에 대한 함수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K가 변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K에 따라서 알파 값도 바뀌니까 당연히 알파도 변수가 되죠.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뭔가 확실한 상황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언제나 헷갈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완벽하게 x에 대한 함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k는 상수처럼 취급받으면서 우리는 여겨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약속에 따라서 gk가 잡히면서 k가 변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잡히는 알파는 k의 값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당연히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한테 얘를 풀라고 줬어요. 얘를 풀라고 줬는데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주어진 정보는 fx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fx밖에 없으니까 fx와 또 fx와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알파에 대한 식으로 이 식을 고쳐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알파에 대한 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4번만 보더라도 얘를 미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dk하고 f'x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얘를 가지고 얘를 뽑아낸 거죠.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기서 무엇을 이용해서 식을 나타낼까 이런 판단들이 없으면 조금 힘들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확인 한 번만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따라서 이것 가지고 주어진 식을 바꿔보면 주어진 식은 요 식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인테그랄 2에서 5까지 1 플러스 알파의 제곱분의 알파의 3승의 f 프라임 알파 d 알파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인테그랄 2에서 5 사이에서 1 플러스 알파의 제곱분의 알파의 3승 곱하기 f 프라임 알파가 알파분의 2 플러스 2 알파 d 알파 이렇게 되죠. f 프라임 알파는 어디 있나요? 여기 요 얘기 요렇게 가져오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통분해서 정리하면
답을 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는 뭐 요거 통분해서 약분해서 정리하면 뭐 다항함수의 적분 정도꼴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 문제입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 문제고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답을 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알파 프라임 알파인데 여기에서 그냥 그림 없이 그냥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푼다. 뭐 그 정도도 풀리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알파를 잡은 다음에 알파가 극대가 돼야 한다. 만약에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f 알파는 k, 즉 fx와 k가 만나는 점이 여러 점일 수도 있어요. 그중에 극대가 되는 점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이런 조사는 의미 있습니다. 불필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통 이렇게 복잡한 식이 만들어졌을 때 g' 몇을 구해라 이렇게 묻는 문제도 있어요. 그때는 gx가 막 섞여 있는 어떤 식을 가지고 미분해서 뭐 답을 땅 찾고 이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얘를 적분한 결과를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으니까 k를 가지고 그대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알파나 f'x로 고치는 이런 과정들도 방향이 없으면 풀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게 확인 부탁합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이거가 x는 알파, x는 베타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옳은 값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극값을 가지니까 미분해서 0 되는 값 구간이 잡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자, x는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습니다. 여기에서 fx는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이걸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면 f'x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2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사인 x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x 마이너스 2x 사인 x 이렇게 f'x가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0이 되게 이것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근 중에 하나이라는 거죠. 근이 혹시 뭐 여러 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다항식하고 삼각함수하고 같이 있는데 이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 근을 못 찾기 때문에 절망하면 안 돼요. 근을 찾을 수 없겠구나 해서 따라서 코사인 x는 2x 사인 x 한 다음에 자 2x 분의 1은 코사인 x분의 사인 x 즉 탄젠트 x는 2x 이렇게 뽑습니다. 왜냐하면 등식을 만족하는 값 중에 x는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방정식인데 2분의 3파일 때 이 등식 만족 안 해요. 2분의 3파일 때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사인이 0이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에서 코사인 x는 0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x는 2x예요. 따라서 알파 베타를 찾아보면 0하고 2파이 사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y축 얼마인가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보면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포함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포함 안 되고 이렇게 되고요. 이게 x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어떤가요? x분의 2x분의 1의 그래프입니다. 2x분의 1의 그래프니까 2x분의 1은 여기 점근선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알파 베타에서 베타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아주 확실히 요 점이 알파겠고요. 요 점이 베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그림까지 다 확인되겠죠? 자, 그림 보면서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는 2알파 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억번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일단 주어진 조건에서 탄젠트 알파가 2알파 분의 1이잖아요. 2알파 분의 1 이므로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는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니까 탄젠트 알파니까 2알파 분의 1이다. 에 따라서 참이죠. 기억은 좀 싱겁네요. 자, 니은입니다. gx가 탄젠트 x라고 할 때 g' 알파 플러스 파이. 자, gx가 탄젠트 x라고 할 때 g' 알파 플러스 파이는 g' 베타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거는 x는 알파 플러스 파이에서 탄젠트 x의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 조건으로 x는 베타에서 탄젠트 x의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러면 얘 한번 봐요, 여러분. 아주 자명하게 여기가 알파면 알파 플러스 파이는, 여기가 x는 알파 플러스 파이잖아요. x는 알파 플러스 파이가 요 점이에요, 요 점.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g' 알파 플러스 파이예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g' 베타예요. g' 여기가 g' 알파 플러스 파이, 여기가 g' 베타예요. 예, 누가 더 커요? g' 알파 플러스 파이가 더 크죠. 예, 그래서 니은 번도 참이 됩니다. 기억, 니은 모두 참이 돼요. 되겠죠? 예, 그러면은 디귿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귿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엄청 전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분수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알파 플러스 파이, 베타.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모가 어떻게 읽혀요? 분모가 당연히 이렇게 읽히겠죠.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베타로 읽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여기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읽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이렇게 써보면 요식은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가 기역에서 2알파 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탄젠트 베타는 2베타 분의 1이에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베타 분의 2알파 베타 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베타 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알파 베타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맞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좌변이 코사인 제곱 알파 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1.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1은 탄젠트 x를 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코사인 시컨트 제곱이 되죠. 코사인, 여기 우리는 시컨트가 더 익숙하니까요. 탄젠트 제곱 한편 탄젠트 제곱 x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됩니다. 즉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 돼요.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디귿번 문제를 잘 살펴보면 요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요렇게 요점의 x좌표가 알파 플러스 파이일 텐데 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예요. 요 두 점을 연결한 그러니까 베타 여기다 적을게요. 베타 컴마 탄젠트 베타와 알파 플러스 파이 컴마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 이 두 점을 이것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 하고 어디에요? x는 알파 플러스 파이에서의 접선의 정확하게 말하면 x는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대소관계죠. 너무나 당연하게 이 값을 1이라고 하고 이 값을 m1이라고 하고 이 값을 m2라고 하면 m1은 m2가 더 큽니다. m2가 더 커요. 왜냐하면 이 눈으로 보세요.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와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알파에서 접선은 그래프 모양상 알파 플러스 파이에서의 접선하고 똑같잖아요. 알파 플러스 파이하고 똑같으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보다는 알파 플러스 파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요. 알파 플러스 파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잖아요. 따라서 이 조건을 이용하면, 여기서 구해놓은 이 조건을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베타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알파 베타 분의 1보다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1이 더 큽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베타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2알파 베타,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러니까 디귿에서 질문한 부동호 방향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만 참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래프에 관한 문제인데 대칭성이나 이런 것도 포함된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에서도 할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대칭성 같은 거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서는 일단 디귿번의 모양 자체는 처음 딱 봤을 때 이 모양 자체는 딱 어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울기로 읽어볼까?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 디귿번의 풀이의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분모를 보고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요 값이 구해졌고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 있는 코사인 제곱분의 2알파 베타인데 2알파 베타는 여기 있으니까요. 코사인 제곱 알파 분의 1은 탄젠트를 미분한 값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풀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꼭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한 문제니까
잘 좀 그림 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회 모의고사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다음 주에는 학원에서 볼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1회부터 10회까지인데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 9월 평가원 시험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올 초부터 열심히 하셨던 걸 잘 정리해서 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문제를 만들고 또 만들어진 문제를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습하는데 여러분들 쭉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 잘 안 되는 건 나중에라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